일본 자동차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딱히 고민할 필요 없이 전시장에 있는 차 아무거나 골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기대와는 꽤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차량 중 하나가 신뢰도 점수에서 고작 100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했다. 또 다른 모델은 엔진 결함 문제로 집단 소송까지 진행 중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차를 조심스럽게 운전할수록 그 문제가 더 심해지는 구조다. 여기에 한 모델은 변속기 내구성이 너무 떨어져서 정비사들조차 수리를 포기하고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교체한 부품조차 오래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절대 피해야 할 일본차 3가지와 반대로 믿고 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4가지를 함께 다뤄볼 예정이다. 아마 몇몇 결과는 당신의 예상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응원해달라.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달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채널을 구독하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하며 1000명이라는 이정표를 같이 만들어보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크게 만든다. 최악의 3번째 차량은 바로 닛산 로그다. 이 모델은 이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놀랍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의 심각성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 차량은 미국에서 항상 판매 상위권에 들어가는 SUV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일본 특유의 안정적인 기술력을 기대하며 선택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 차에 들어간 CVT 변속기는 제트코에서 생산된 것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가속 시 떨림이 느껴지다가 결국 완전히 고장나는 경우가 많다. 차주들의 경험담을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출력이 제한되는 림프 모드로 들어가는 사례가 반복된다. 시속 약 110km로 달리던 차가 순식간에 40km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주변 차량들이 급하게 피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고장이 특정 시점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대략 주행거리 약 9만 km에서 160km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일부 차량은 겨우 3만 km 수준에서도 완전 고장이 보고된 사례가 있다. 수리 비용은 최소 약 4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올라가며 2019년식 로그 스포츠 차주는 약 12만 km에서 1300만원에 가까운 견적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변속기가 일반 자동 변속기처럼 수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부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전체 교체가 필요하고 교체한 변속기조차 다시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닛산은 이 문제로 인해 약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집단 소송을 합의하며 보증 기간을 약 9만 km에서 약 135만 km까지 연장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고장 시점이 그 보증 종료 구간과 거의 겹친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2015년형 모델 하나만 놓고 봐도 수백 건이 넘는 불만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만약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중고 로그를 보고 있다면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반드시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그런데 다음 차량은 이보다 더 예상 밖의 결과일 수도 있다. 최악의 2번째 차량은 수버루 어센트다. 수버루는 최근 컨슈머 리포트 평가에서 항상 신뢰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브랜드다. 아웃도어 이미지의 가족 중심, 그리고 안전까지 갖춘 브랜드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선택해왔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처음으로 사멸 패밀리 SUV를 내놓았을 때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2022년형 어센트는 신뢰도 점수 100점 만점에 겨우 18점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전체 자동차 시장을 통틀어도 최하위권에 가까운 수준이다. 핵심 문제는 변속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체인 미끄러짐 현상이다. 구동 체인이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 동력이 전달되면서 슬립이 발생하고 출력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변속기 전체가 손상되는 구조다. 이 문제로 인해 2019년형과 2020년형 차량 약 20만 대 가까이가 리콜 대상이 되었고 집단 소송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신차로 구매한 2024년형 어센트가 단 열이틀 만에 변속기 전체 고장을 겪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고 일부 차주들은 같은 차량에서 3번 이상 변속기를 교체해야 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약 3만 km에서 첫 고장, 이후 약 10만 km,
그리고 그 이후 다시 반복되는 시기다.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공식 서비스 센터 기준으로 변속기 교체 비용은 약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수준이며 일부 차주는 변속기 문제로 손상된 부품 재수리까지 포함해 총 1,000만원 가까운 비용을 지불했다. 부품 수급도 문제다. 교체용 변속기를 받기까지 한 달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면 유리 균열 문제로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됐고, 배터리가 꺼진 상태에서도 전력을 계속 소모하는 문제, 그리고 약 13만 킬로미터 전후에서 발생하는 서스펜션 스트럿 조기 마모까지 겹치면서 유지 비용은 계속 올라간다. 오랜 기간 스바루 차량만 구매해온 차주들조차 이제는 더 이상 이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면 이 모델이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이미 충격적으로 느껴졌다면 다음 차량은 그보다 더 믿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최악의 첫 번째 차량은 한더 CR-V의 1.5리터 터보 엔진 모델이다. 이 항목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더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판매량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많은 가족들이 등하교, 장보기, 일상적인 이동을 위해 이 차량을 선택한다. 그런데 바로 그 짧은 주행 패턴이 문제를 유발하는 핵심 조건이다. 이 엔진의 가장 큰 결함은 연료 희석 현상이다. 연소되지 않은 휘발유가 피스톤 링을 지나 엔진 오일로 스며들면서 오일이 오염된다. 실제로 딥스틱을 확인해보면 오일 양이 기준선을 넘어서 있고, 냄새를 맡으면 휘발유 냄새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현상은 주행거리 약 16,000km도 되지 않은 차량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구조적인 설계에 있다. 직분사 터보 엔진은 연비를 높이기 위해 낮은 온도로 작동하는데, 짧은 거리 주행이나 추운 환경에서는 엔진 내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다. 그 결과 오일에 섞인 연료가 증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오일을 희석시키며 윤활 성능을 떨어뜨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내부 부품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베어링, 캠샤프트, 실린더 벽이 점점 마모되며 일부 차주들은 약 95,000km 수준에서 헤드 가스켓 손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현재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CR-V뿐만 아니라 동일 엔진이 적용된 한더 시빅과 한더 어코워드까지 포함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는 이 문제로 약 35만 대 규모의 리콜이 이루어졌고, 미국에서는 일부 모델의 파워트레인 보증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해결 방식이 근본적이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제조사는 엔진이 더 빨리 따뜻해지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량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더 긴 거리 주행과 잦은 오일 교환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운전자의 사용 방식이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설계 자체에 있다는 의견이 많다. 만약 엔진이 완전히 손상될 경우 교체 비용은 약 700만 원에서 1,300만 원 수준이다. 이 금액은 이미 일정 주행 거리를 가진 중고 CR-V 차량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자연흡기 방식의 2.0리터 엔진은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중고 차량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본형 2.0리터 엔진 모델을 선택하거나 완전히 다른 구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자.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차량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진짜로 신뢰성을 증명해낸 일본 차들을 살펴볼 차례다. 아마 이 리스트 역시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 베스트 네 번째 차량은 바로 토요타 프리우스다. 프리우스를 보면 웃음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농담처럼 이야기한다. 자동차 세계에서 늘 놀림의 대상이 되어온 모델이니까.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4세대 프리우스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차량 중에서도 유지 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한더 시빅보다도 낮고 일반 내연기관 토요타 커랄러보다도 유지비가 적게 들어간다. 사실상 엔진과 4개의 바퀴를 가진 대부분의 차량보다 경제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컨슈머 리포어츠 기준으로 신뢰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9점을 기록했다. 10년 동안의 총 유지비는 약 500만 원 수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나누면 약 4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약 10년 또는 24만 킬로미터까지 보증되며
실제로는 32만 킬로미터에서 48만 킬로미터까지도 성능 저하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만약 교체가 필요하더라도 애프터마켓 기준 약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로 해결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제동 시스템이다. 회생 제동이 대부분의 감속을 담당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는 약 13만 킬로미터에서 16만 킬로미터까지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엔진 오일 교환 비용 역시 약 6만원에서 9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 가장 흔한 정비 항목은 보조 배터리 교체인데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에 한 번 정도 교체가 필요하며 비용은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프리우스는 촉매 변환기 도난의 주요 대상이 되는 차량이다. 내부에 포함된 귀금속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외부 주차를 자주 한다면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다. 중고시장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모델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평가되며 가격대는 약 2,400만원에서 3,2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고 있고 딜러나 제조사가 쉽게 알려주지 않는 현실적인 유지 팁을 계속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라. 우리는 매주 실제 경험 기반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다. 이 클래스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SUV는 토요타가 아니다. 다음 차량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베스트 세 번째 차량은 마즈더 CX-5다. 이 리스트 전체에서 가장 의외의 결과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뢰성 높은 SUV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토요타 RAV4나 한더 CR-V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평가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리페어펠 기준으로 CX-5는 총 26개 중형 SUV 중에서 1위를 기록했고 신뢰도 점수는 5점 만점에 4.5점을 받았다. 단순히 상위권이 아니라 주요 신뢰성 지표 전반에서 경쟁 모델들을 모두 앞서는 수준이다. 연간 유지 비용도 상당히 낮다. 평균적으로 약 60만원 정도로 동급 SUV 평균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10년 기준 전체 유지비 역시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더 중요한 건 큰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다. 한 해 기준으로 약 8%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동급 평균 약 13%보다 확연히 낮다. 이 차량이 이렇게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은 구조에 있다. 마츠다의 스카이 액티브 2.5리터 자연흡기 엔진과 전통적인 6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불필요한 기술을 과감하게 배제했다. CVT를 사용하지 않았고 터보 시스템의 복잡성도 피했으며 듀얼 클러치 변속기 역시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오랜 기간 검증된 단순하고 견고한 구성 요소를 사용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유지 비용도 현실적인 수준이다. 엔진 오일 교환은 약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이며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를 포함한 전체 교체 비용도 약 110만원 정도로 독립정비소 기준 합리적인 편이다. 특히 2023년형 모델은 내셔널 하이웨이 트래픽 세이프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기준 리콜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 가지 참고할 부분은 최근 마츠다 브랜드 전체 신뢰도 점수가 다소 하락했다는 점인데 이는 마즈더 CX-70와 마즈더 CX-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지 CX-5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결론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의 CX-5는 동급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 중 하나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베스트 두 번째 차량은 렉서스 GX460다. 럭셔리 SUV가 유지비 좋은 차량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다. 컨슈머 리포츠에서 이 차량은 신뢰도 점수 100점 만점에 100점을 기록했다. 테스트된 차량 중 최고 점수였고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결함을 찾기 어려운 수준에 가깝다. 이 차량의 핵심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다. 고급 가죽과 우드 트림 아래에는 토요타 랜드 크루저 프라도와 동일한 기반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플랫폼 중 하나를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보닛 아래에는 4.6리터 자연흡기 V8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터보 시스템도 없고 하이브리드 구조도 없으며 CVT 같은 복잡한 변속기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구조 덕분에 장기 내구성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로 많은 오너들이 기본적인 정비만으로도 약 48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하는 사례를 남기고 있다. 연간 유지 비용은 약 100만원 수준으로 처음 보면 높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BMW나 머세이디즈 벤츠 같은 브랜드와 비교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서비스 경험이다. 렉서스 공식 서비스는 업계에서 투명성과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항상 높은 평가를 받으며 불필요한 정비를 권유하는 경우도 드물다. 중고시장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모델이 약 3,300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V8 엔진이 유지된 마지막 세대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으로 평가된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렉서스 GX550로 풀체인지된 2024년형 모델은 터보 엔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직 장기적인 신뢰성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확실한 내구성과 안정성을 원한다면 이미 검증된 V8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베스트 첫 번째 차량은 토요타 커럴러 하이브리드다.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이 저가 브랜드의 기본형 모델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코롤라 하이브리드이며 수치만 봐도 다른 차량들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다. 컨슈머 리포트 기준 신뢰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93점을 기록했고 리페어펠에서는 컴팩트카 부문에서 5점 만점에 4.5점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연간 유지 비용은 약 5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10년 기준 전체 유지비는 약 550만원 정도다. 이는 동급 차량 평균보다 약 400만원 이상 절약되는 수준이다. 또 하나의 강점은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회생 제동이 적극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는 약 8만 킬로미터에서 16만 킬로미터 이상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약 10년 또는 24만 킬로미터까지 보증되며 실제로는 차량 수명과 비슷한 수준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초기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3만 킬로미터까지 기본 정비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코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으로 누적 판매량이 5천만 대를 넘는다. 이 말은 곧 부품 수급이 매우 쉽고 비용도 낮다는 의미다. 거의 모든 부품 매장과 폐차장에서 관련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비 없이도 대부분의 정비소에서 수리가 가능하다. 신차 가격은 약 3천만 원 초반 수준이며 장기 유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자. 일본차의 신뢰성은 브랜드 전체가 아니라 모델과 구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연식이라도 마즈더 CX-5는 수바루 어센트보다 훨씬 오래 버틸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더 시빅의 자연흡기 2.0 리터 엔진 모델은 1.5 리터 터보 엔진이 들어간 한더 CR-V와는 완전히 다른 소유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일본차를 구매하기 전에는 브랜드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모델, 엔진 구성, 변속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닛 위의 로고보다 실제 내부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이 한 가지 확인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 차량들 중에서 특히 피해야 할 연식과 구체적인 모델이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에 표시된 다음 영상을 확인해보자.